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백석 심호기 작가님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 구미 예의갤러리에서 네. 현대서예전 네. 맞습니까? 예, 뭐 성황리 열고 있다고 듣고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그 작가님의 그 작품 세계관 좀 예.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대표 작품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작품 세계라는 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작가가 추구하는 것을 어떤 예술적인 미적인 것을 미학적인 것을 표현을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름다움을 나누자 그런 뜻의 어떤 취지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작품이 또 서예라고 하는데 좀 색상이 좀 화려한 것도 있고 좀 보통 서예하고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받거든요. 예. 예, 대표작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거는 이 전시의 주제가 벚꽃에서 창신의 시공간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공간 안에 전통서예와 현대서예가 동시에 어우러져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벚꽃이라는 것은 전통서예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창신이라는 것은 현대서예. 벚꽃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숙련해서 자기가 그걸 미술로 성화해 시켜 나가는 것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창신에 들어가니까 네. 여기에 시공간 안에 있는 작품들은 그 주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네. 요런 여기 보면은 네. 요 백석 심호기 서예 작품을 네. 작품 세 개를 중국 중앙 서법에서 이렇게 평론을 써서 내려보낸 것. 여기도 읽어봐도 네. 잘 알 수 있지만 이런 거 강림이라는 주제의 검문 서치를 이용한 현대서예입니다. 네. 검문 서치를 이용한 현대서예인데 이 디자인 표고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하고 구성을 좀 황금 비율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는 그런 작품이죠. 네. 내리를 강 이말임 거룩한 것이 내게 강림한다 임한다 네.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쭉 오다 보면 요거는 갑골 문자인데 네. 갑골 문자는 갑골 문자. 전통 네. 갑골 문자. 네. 뼈껍질, 거북 껍데기 뭐 이런 데 네, 한다고 네. 껍질과 뼈골, 갑골 문자 이렇게 이제 칭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문자로서 최초의 문자라고 본다면 여기 전통서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옛날 법곡 전통서예 상해 문자로서 그림 문자, 네. 상해 문자, 그림 문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또 이제 아무 의미는 없지만 구성으로서 네. 각골 문자 하나하나를 문장은 없는데 이해하고 눈으로 즐기면 되는 겁니다. 네. 사람인자, 임금화인자, 해일자, 해가 계곡에서 떠오르는 거 길로 사거리를 나타내는 길로 이거는 양을 나타내는 양양 네. 이런 쪽으로 요거는 군소 집단을 모아놓은 나라 국자가 이렇게 각골에서 네. 표현되고 있고 예. 또 여기도 해일도 있고 소우도 있고 나무가지 물이 흐르는 그런 상형의 물수. 문자가 탄생한 배경을 좀 역사적으로 좀 보는 느낌이 드네요. 그 우리 한자에 그 탄생할 때는 뭐 서령 문자 이집트에는 또 이집트대로 그 문자의 형성이 있었듯이 네. 우리 한자의 기원은 서령 문자에서 출발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있는데 우리가 한자의 기본 구성이 육서라고 있거든요. 네. 상형선이 있는 게 있고 뭐 다 얘기하면 회의 문자, 전주 문자, 뭐 저 가차 문자 여러 가지 전주 문자라든지 이렇게 육서에 의해서 이제 한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한자는 상형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상형성이 강한 전서와 초서를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골도 상형성이 들어가서 그림 문자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죠. 네. 요거는 전통서에 들어가는 예서, 네. 목간체라고 합니다. 나무에 글씨를 새겼던 그런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는 건데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매일매일이라 해서 네. 요거는 또 현대서에 요 매양매 해일 이렇게 해서 우리 말로는 매일매일이 뭐라 그럴까 날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예. 뭐 바탕에 금은 먹을 입혀서 그 위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고 서예보다는 해화적인 요소가 많이 강한 것 같네요. 예.
요것도 이제 황금 비율을 좀 생각했고 유백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고 작은 장단 대소에 그런 조형 짜임 그런 걸 운영하려고 했던 거죠. 저 서예는 어디가 어울릴까요? 만약에 전지를, 그 가정집이나 기업이 어디 건다면은? 예. 요 매일매일이니까 아마 우리 대구에 매일신문이 있지 아,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일신문에서 또 저를 취재한 적이 또 있고 이래서 매일매일의 신문사에 갖다 걸어놓으면 날마다 새로운 뉴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렇죠, 예. 민중의 지팡이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저희 언론사들한테 딱 좋네요. 그렇고 예. 그 메일에서 와서 며칠 있다 오신다 하니까 좀 사가면 저도 제작비에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언론사에서 적극 구매를 하면 참 창작 발전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공부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건 적극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예. 자, 그다음, 네. 예. 요거도 뭐 전서 근문을 주제로 넣고 네. 이거는 아필 부지 동료라 이래갖고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않겠다. 네 중심을 흔들리면서 요동하지 않겠다. 그런 뜻의 주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위 해석과 요 글자를 요 전체의 글자를 이렇게 한자로서 또 밑에 배경에 깔았습니다. 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옆에 요거는 밑에 요거는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도 각골이 나왔지만은 이거는 이 바탕 종이의 바탕 네. 이 바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작가가 심혈을 좀 기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료 처리를 해서 네. 스팀의 수증기를 입혀서 발목을 자연스럽게 먼저 발생적으로 나가게 있는 그런 밑작업이 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 작품. 네. 이것도 문장은 아니지만 각골 문자의 그 시절의 글씨를 맛보라는 네. 한자 한자를 그렇게 제공해 놓은 것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한글과 어떤 작가 나름대로 이 검정을 이렇게 붓으로 한 붓으로 이렇게 먹인 것은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해가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니까 낮이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 거예요. 빛이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나눌 때 이 어둠은 밤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이 어둠과 빛의 밝음을 천지 창조에 그 7일 동안 창조하신 그 뜻을 네. 삽입해 있는 아, 밑작업, 네. 그림의 회화적인 작업. 그럼 어떤 이제 교회, 뭐 기독교 종단 이런 데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큰 작품이 된. 예, 요즘은 기독교는 뭐 종교성이라고 보다는 작가들의 어떤 신앙심이 더 우선이 되는데 그 신앙심을 키우는 데는 성경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네.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교과서가 있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려면 배우고 알아야지 됩니다. 모르면은 무지가 죄라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되었으며 나라는 존재에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거를 성경을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듯이 나 자신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이 성경이 거울입니다. 성경을 바탕해서 배우는데 그 성경이 한문 성경이 생겼습니다.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말식 한문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전서는 전서자전에서 글자를 찾고 예서는 예서자전에서 찾고 글자의 서체를 모아놓은 것을 글자 작자 법전자 일가 자전이라 네. 거기서 발췌해서 집자리에서 밑그림을 놓고 작품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 아주 이해가 쏙쏙 쉽게 되네요. 만든 예. 것은 아니고. 네. 그다음 이건 상당히 큰 병풍인데. 예. 이 병풍은 10곡인데 네. 전서에 대전 소전이 있다면 요거는 소전에 속하거든요. 네. 진나라 때 이 동진 시대 때 소전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근데 요거를 한문은 한자는 동양적이고 성경은 서양적이지 않느냐 누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요즘 글로벌 시대에 접해보면 세계는 하나죠. 네. 하나 안에서 진리도 하나입니다. 세계도 하나고 네. 그 하나를 한자로 구성이 획이 많은 구성력이 좋은 한자로 표현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조금 뭔가 앞서가는 창조적인
그런 작가의 의도가 아닌가. 네. 그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런 시대에 참 코드가 맞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예. 한자는 또 뜻글자이기 때문에 같은 음을 가지고 있어도 한자는 뜻이 또 깊어서 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한자가 더 많은 역할을 뭐 어떤 종교든 이 한자에 담으면은 더욱더 사색이 깊어지고 그렇겠죠. 한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자체가 같네요. 조형성과 뜻이 깊은 뜻글자니까. 네. 또 뒤로 가서 또 신기한 작품들이 많고 예. 좀 물어볼 게 많습니다. 이제. 조금 네. 설명 못했는데 네. 성경의 가장 기독교의 사상은 사랑입니다. 주제는 네. 기독교의 주제는 사랑인데 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전장이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요 한자 한문 성경 원본과 설명 네. 한글 성경과 같이 이렇게 짝해서 작품되어 나온 과정입니다. 만약에 큰 교회에서 이제 뒤에 목사님 뒤에다 배경으로 해놓고 예. 또 슬법 이제 강연을 하면은 더욱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저도 그런 걸 꿈꾸고 했는데 기독교에는 워낙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화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미적으로 펼치는 건 좋은데 너무 그 빠져들어가면 또 우상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교회뿐 아니고 병풍은 추도 시간은 불신자들은 제사고 기독교인들은 추도식이라 이래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고 살아생전에 좋은 말씀 주고받았던 추억을 나누는 것이 가족들이 네. 모여서 나누는 것이 추도식인데 그런 거 할 때도 역시 음식은 차리고 다 나눠 먹기서 합니다. 네. 그럴 때 여기 집안에 사랑장을 병풍 펼쳐 놓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요거는 자 여기도 풍성이라는 금문 글자입니다. 네. 그러면 서체가 금문에 들어가는데 풍성. 예. 예. 금문 쇠 이런데 쇠속 같은데 밑에 요즘도 옛날 거 발견되는 거 보면은 요런 문양의 서체가 네.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문은 아주 상행성이 이것도 가투골처럼 상행성이 많습니다. 네. 밑에 요거는 일울성자 밑에 그런명인데 이 글자가 본자는 네. 근데 금문으로는 그림으로서 요거를 한자의 어원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릇을 받치 요거는 제기 네. 목이 긴 제사 때 쓰는 제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목이 쭉 길죠. 네. 그러니까 벌어져가 음식을 담는데 그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런명이고 일울성자가 이렇게 전수로 표현하는데 많이 그릇 속에 담아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풍성하게 담아놨다. 그래서 네. 풍성할 제 느낌이 든 건데 글자에 이제 은행권에서 이거를 소장을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네요. 어디에서요? 은행권, 은행, 은행. 그렇죠. 아. 금융권. 그것도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네. 요것도 제기, 목이 긴 제기에 네. 풍성하게 이건 뭐 맞습니다. 담아놓은 음식물을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대기업에서 이걸 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는 인도라는 작품인데 네. 우리를 인도한다. 스승이 나를 인도하고 부모가 인도하고 하늘이 나를 인도하고 이런데 모든 데 적용될 수 있는 게 악한 데 인도하고 끌려가면 안 되지만 선한 곳에 인도되면 나도 선하게 변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작업을 한지에다가 염료 작업을 해서 스팀 처리로 발목을 네. 익혔던 그러면 심호기 작가님께서 다 개발하신 기법들인가요? 예, 요거는 현대 서예는 제가 오랜 전통 서예를 오래 하다 보니까 상영심 말이 없는 무언의 대화가 글자와 이렇게 오고 가는 걸 느껴져요.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거. 문자가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래서 풍성할 풍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뭐가 풍성하게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 충만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교감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표현도 그렇게 가깝게 글자가 발생할 때 그때의 그 기분을 가지고 작품을 할 수 있어서 시대를 초월하니까 시공간이다 이런 주제를 네. 정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빙청 옥결이라 이래서 아버지가 제 이름의 뜻을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네. 어른빙 맑을 정 구스로 깨끗하게 결. 너는 어른같이 맑고 옷같이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네. 심옥입니다. 심자는 깊이 잠긴다는 뜻이니까 옥인데 너무 튀지 마라. 평범하게 살아라 네. 그런 뜻이 예. 심옥.
이것도 이제 회화적으로 한지에 밑작업을, 염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씨는 요게 이제 상해문제 보면 옛날 갑골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냥 이렇게 해 모양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네. 이건 해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해입니다. 해인데 지평선 위에 뜬다는 해라. 지평선 위에 해가 뜰 때는 아침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침 단자에 들어갑니다. 한일자 위에 해일자가 있으면 아침단. 이거는 해일자. 이거는 나무목 위에 설립자가 있어서 나무 위에서 요거는 볼견, 눈을 크게 뜨고 본다는 밑에 어진 사람인이 있는 볼견자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서 보고 있다. 누가? 어버이가. 친할 친자도 되지만 이건 어버이 친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나무 위에서 해가 뜨는 아침에 어버이께서 나를 거룩한 사랑으로 바라봐 준다. 지켜봐 준다. 그런 뜻의 일단친이라고. 네. 상상력이 참 좋으시고 또 새로운 예술로 뭔가 자꾸 탄생되는 느낌이 드네요. 아무리 새롭고 창조를 해도 기본 그 글자의 문자를 갖다가 틀린 글자를 쓰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기본 글자에서 조형을 좀 더 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게 저의 달란. 오늘 뭐 서예에 대한 또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요거는 초서 가리개. 이것도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랑장을 저 일부분만 두 구절만 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네. 12절과 13절을 초서. 요도 종이는 밑작업을 염료 같은 아까 전에 총 27자를 항상 쓰신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또 특별히 있는가요? 총 27자를. 보통 한 그 글자가 들어가는 게. 그 전지라는 규격이 있고 우리 공모전에 네. 이것도 아무나 작가를 할 수 없고 작가가 되려면 그 검증된 공모전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런데 검증된 공모전의 규격이 전지라고 하는 70폭에 135 규격이 있고 70에 200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전지를 하면 70에 135인데 한 번 먹을 찍으면 보통 한시를 주제로 했을 때 칠원절구를 하면 넉줄로 4칠이 28 칠원절구. 칠원절구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래서 28자인데 먹을 한 번 찍으면 그 28자를 한 번에 써 내려갈 수 있는 그게 이제 28자. 오랜 경륜과 필력에서 그렇지. 나오는 자기만의 힘이겠죠. 에너지. 네. 그거는 순수라고. 네. 네, 순수는 뭐 모두 아는 뜻이지만은 그것도 근문 현대서예요. 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통 서예인데 이건 혼합체입니다. 전서와 악자, 망자, 이 임금 제자가 근문 전서입니다. 근문입니다. 근문. 네. 그다음에 옆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초서하고 전서를 혼합해서 근문을 혼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두 서체가 들어간 거죠. 뭐를 한번 찍어서 갈필이 비백이 나올 때까지 쓸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작가의 이제 에너지라고 그렇네요. 할 수 있겠죠. 그 어떤 미세한 또 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작가들의 능력에 따라서 검은 먹이지만 오색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먹도 네. 그 총천연색을 합하면 검정색이 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쪼개보면 먹도 오색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먹과 이걸 점점 갈수록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색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오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작가의 필력, 경영하는 능력, 그죠? 네, 네. 거기에 있겠죠. 이것은 제가 사투리가 심합니다. 네, 양해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이것은 사슴 녹자죠. 네. 각골입니다. 근데 각골은 전통서에 나오는 전통의 글자인데 배경 처리는 현대서의 배경을 처리했습니다. 미술적으로. 네. 그래서 사슴은 숲에 뛰어노니까 녹색, 숲색을 하고 그늘진 곳도 있고 자전에 보면 사슴 녹자가 여러 글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네. 똑같은 글자를 똑같은 크기로 나열을 하면은 변화가 없겠죠. 네. 그럼 예술성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거죠. 예술은 변화인데 그래서 크고 작고 같은 녹이지만 조금 모양이 다른 것들을 사슴이 뛰어노는 듯한 느낌이 바빌리언이에요. 네, 예,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자 했는 것이고 그거는 여기 이 주제도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가 이 사슴 숲에서 사랑을 했던 러브 스토리가 여기 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예, 예. 뭐 그림 작지만 이제 입구에 놓을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예. 의미가 있었네. 저도 이거를 표지에 좀 쓸 정도로 좀 애착을 네. 뒀습니다. 이것은 판넬문하고 옆에
표구를 안 했습니다. 표구를 이 작품을 표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얹어 보겠습니다. 네. 조금 느낌이 다르죠. 네. 이것이 이제 표구의 기법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관람객과 이 태어나는 과정을 나누고 싶어서 판넬까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뜻 있는 분은 이것을 가져가서 자기가 그렇지. 원하는 대로 표구를 하면 되겠죠. 네. 이거는 소생이니까 생명을 대표하는 색깔 녹색을 네. 초록을 이제 이 비단도 삼배입니다. 삼배는 실룩실룩하기 때문에 배습하는데 상당한 경륜이 있는 분이 해야 돼요. 네. 전 녹색을 했고 소생이라는 근문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소밀이 있어야 됩니다. 작품을 할 때는 소밀이 있는데 성길소 빽빽할 밀인데 여기는 성기고 여기는 빽빽합니다. 그러면 동양적으로 이거 미술학적으로 풀면 음과 양입니다. 네. 마르고 획이 많은 것은 양에 들어가고 획이 단순하고 굵고 음습한 것은 역시 음입니다. 그리고 음양이 적절히 배합이 되고 여백이 적절히 공간이 쪼개지고 이것이 땅 위에 건축을 하는데 누가 어떻게 건축물을 잘 견고하고 아름답게 잘 쌓아 올라가나 네. 그런 작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생. 작품을 또 만물이 소생한다. 생명이 소생하는. 제가 뭐 갤러리스트 입장에서는 봤을 때 병원, 요양원 이런 데 있으면 기운이 좀 날 것 같네요. 아 맞습니다. 그 생각까지 미처 못했지만 병원에 가면 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 그러면 네.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의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생자가 여기는 날생자입니다. 음. 태어난다. 네. 태어난다는 생자 살아난다, 태어난다 그런 거잖아요. 네. 요 생자가 근문으로 요건데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그래 눈 떠봐라 살았나 죽었나 보자. 네. 그래서 근문은 한자의 어원을 뭐 가지고 제가 있기 좀 때문에. 든 생각이지만 이제 병원 원장님들한테 일단 모아놓고 경매를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보훈병원에 대구 보훈병원에 병원장님이신 조영자 레자 원장님 사모님과 같이 네. 오셨는데 한 바퀴 싹 둘러보고 갔는데 아마 집에서 고민해서 어떤 걸 찍어서 연락 올지 지금 두 분이 의논하고 있을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이것을 찍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모정입니다. 모정인데 옆에도 이제 본자가 있지만 이 여기의 먹색과 이것이 다르죠. 일반인이 네. 봤을 때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르고 획이 많고 이런 글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기억나십니까? 양에 들어갑니다. 양. 예. 요거는 이제 축축하게 굵고 엄습하고 획수도 적고 요거는 음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작가가 한번 먹을 찍어서 끝까지 붓끝을 잃지 않고 중봉을 한 번만에 하면서 일필휘지로. 예. 일필위지로 끝내줬다는 작가의 필력을 나타내고 네. 있죠. 그래서 모정, 네, 음양이 여기도 음양이라는 그 대비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경륜을 잘한 거죠. 네. 여기 바탕에는 모정이 어머니 모정이니까 엄마 어머니 어머니라는 배경을 밑에 깔고 있는데 그러면 저 전체를 다 한 번에 이렇게 일필휘지 하셨단 말인가요? 여기 이제 모정을 쓰고 남은 필 가지고 네. 이제 옆에 배경을 또 넣는 야, 거죠. 붓을 네. 누르면 굵고 뭐 덜면 가늘어지니까 네. 어떤 붓이라도 작가의 힘에 의해서 강약을 나타낼 네. 수 있습니다. 장단대소라든지 네. 이런 것을. 자 이거는 이제 옛날에 주간 시대 때처럼 조각조각에 책책자가 이런 주간이라든지 이것을 거기에 글씨를 쓰고 묶어놓은 것이 책책자의 어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나무를 쪼개면 이렇게 좁잖아요. 네. 손바처럼 넓은 게 아니고 그 여기 위에도 옛날에 이제 신하들이 상소문 같은 것도 써서 임금에게 올리고 네. 옛날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임금이 쭉 펴가 네. 있기도 하고 그런 이제 목간체 예서에 속하는 목간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부분을 끝나면은 파가 잘립니다. 네. 파책이. 그걸 그대로 이제 재현해서 이제 삼원색을 쓰고자 했지만 빨파노가 삼원색인데 노란 바탕에 노랑을 하면 드러나지 않으니까 녹색으로 처리를 하고 창세기에 12장에 2절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상사 이성 위대족이라 이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별과 같이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장의 창세기. 네. 그래서 옆에도 그렇지만 이름도 대명 양 그날 양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해주겠고 후손에게 또 복을 주겠고 그런 네. 약속을 있는 축복장이니까 언약의 장이 이러니까 아마 믿는 가정에 걸어놓으면은 어떤 믿음대로 그 다복한 가정에 참 어울리겠네요. 네. 믿음대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을 하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저 색감은 흙묵에다가 그 색소를 타는 건가요? 붉은색은 주묵을 주자 주묵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묵. 주묵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 역시 이제 금문 서체인데 내가 만든 글자가 아니라 내가 구성한 글자죠. 구성. 원래의 자전에 있는 글자를 구성을 똑같이 이렇게 삐딱하면 변화가 없겠죠. 네. 하나는 섞고 눕고 그것을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예술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명이라고 하면 아직 밝음이 다 깨어나지 않은 그때니까 별이 있고 네. 새벽 신자 맑을 청자 물이 흘러가는 것이 상해 문자의 모양 그 자체를 닦는 것이 한자의 어원입니다. 네. 맑은 새벽이라는 뜻이고 요것도 한지로서 바탕 염색을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글자입니다. 성전에 이 성인 성자, 이 거룩할 성 성인 성이 귀자와 입구자와 아래 임금왕이 있는데 네. 왕은 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창조주를 얘기를 한다면 귀 창조주가 말하는 그 세마의 그거를 귀로 잘 듣고 입으로 또 좋은 이야기는 이웃에게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이루어라. 거룩할 성에 요까지가 거룩할 성입니다. 네. 귀자, 입구자 있고 임금왕자가 있고 여기는 귀자를 뒤로 검은 거는 뒤로 해놓고 또 흰 백목은 또 앞으로 해놓고 네. 이거를 조형을 이루어준 거죠. 조형성. 네. 그리고 옆에 붉은 글자는 전자입니다. 실제 귀처럼 보이네요. 예, 귀 이자는 귀에서 출발하는 네. 자연 그대로 모양을 따는 상해 문자니까 귀자가 상해 문자입니다. 네. 그리고 요 전자는 붉은색은 이제 성전이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제 별전자 옆에 몽둥이로 쳐서 우리 타락한 인생을 가르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 성전의 전자인데 뒤에 검게 보이는 거는 초스러워서의 이 건문이고 초스러고 또 밑바탕에 깔아서 네. 초서의 전자가 검은색으로 비쳐 나오고 있죠. 저 구성한다고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영감이라는 거는 고민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렇죠.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치가 있는 그런 예, 작품들이 나오는 예. 거예요. 이것은 이 동행이라는 글자인데 네.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관님께서 따뜻한 교육을 펴는 분인데 그분이 소통과 동행 이런 데에 대해서 글을 너무나 잘 써요. 맞습니다. 정말 예. 글을 잘 쓰시고 실제 공약상에도 보니까 동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소통, 동행 이게 기본에 깔고 하시는데 그분의 그걸 제가 배친이다 보니까 이게 떴길래 소통, 동행 너무 좋은 말이다. 동행은 정말 진리적인 말인데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고 이웃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인데 단일 행자가 길 사거리를 나타내는 글자의 뜻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동자도 이게 파자로 한다면 설문해자의 어원을 둔 것이 아니고 파자로 한다면 한 가지 동자가 이게 성문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일자의 입구자가 있으니까 성 안에 사는 한 입을 가진 사람 모두가 한 네. 동족이고 한 국민이고 한 백성이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같은 한민족끼리 같이 손에 손을 예, 저도 잡고 그 가는 생각이 것이 들었습니다. 동행이다. 그래서 저도 이 통일 분위기에서 네. 통일부라든가 또는 이 전망에 어떤 뭐 초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데서 한번 전시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가 우리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민족이 한국민이니까 또 뭐 당쟁을 떠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로 서로 경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어지러운 국회 전국에 네. 딱 어울리겠네요. 예, 뭐 너무 경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 돼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괴롭겠습니까? 국민이 괴롭고 혼란을 맞습니다. 겪고 국민이 괴로우면 나라가 망하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행합시다. 모든 네. 국민이 정치도 국민도 동행하는 쪽으로 네. 네. 그렇게 네.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예. 좀, 예,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예, 예, 뭐, 하트 모양이 보이네요. 네. 이거 빠질 뻔했는데요. 언뜻 보면 보기에 따라서 뭐 이런 게 있나 이럴 수 있는데
까맣게 영어처럼 써난 것이 이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예. 헬라어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지금 그것들이 막 또 우리 한국어로 한글로 번역되고 한글 성경이 들어오고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또 이제 중국에서도 쓸 수가 있고 막 네. 이런 쪽으로 되어졌는데 이것은 헬라어로서 아가페라는 글자입니다. 네. 아가페 아시잖아요. 네, 어머니의 사랑. 예. 예, 아가페는 사랑인데 네. 순수한 정신의 영혼의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죠. 네. 에로스는 또 그 상대적인 때로 네. 사랑이고 그죠. 그거를 헬라어로 표현했고 밑에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해보니까 내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더라고요. 또 혼자 중얼중얼거리게 돼요. 네. 그것도 옆에서 보면 딱 미친 사람의 그 행위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지금 사랑해보니까 네. 진짜 희죽희죽 웃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그리고 점점 미쳐가는 것이 사랑이더라. 아. 그것을 예, 제가 새로운 또 느낌을 발견입니다. 듣고 아가페는 성경에서 따온 사랑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는 그러면 개발하신 작가님이 개발하신. 사실은 제가 예. 이거 세계 최초로 헬라어는 먹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세계 최초 예, 개발이시네요. 세계 최초로 헬라어를 성경을 신학을 하다 보니까 헬라어가 성경에서 많이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수박 끄달기로 조금은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 아가페를 영어도 요즘 이제 글로벌 시대에 네. 붓으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캘리그라피도 네. 쓰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최초로 헬라어를 그러면 이스라엘 대사관 이런 데에서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장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겠네요. 너무 좋겠죠. 그렇죠.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8-9가지를 헬라어로 다 쓴 작품이 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가페. 그러면 혹시 그 이스라엘 그 대사관에서 전시를 간다면 응할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우 멋지게 해내죠. 헬라어 위주로 그죠? 헬라어 위주로만 해서 그 황금 비율을 하면서 제가 의도하는 대로 구성을 하면 이거는 부드러우면서도 네. 강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같이 들어있는 네, 모습. 놀랍습니다. 네네. 이거도 이제 건문에 들어가는 전통 서예입니다. 이렇게 현대 서예 같이 보이지만 칼라가 없고 먹으로만 표현했고 건문 서체 건문을 응용해서 성령, 소결, 지, 과, 절이라 해서 성령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 열매에 8-9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것이 이번에 이제 또 판매되어 나갔습니다. 생산되어 나갔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이 작품은 또 작가가 이거는 또 필력을 또 중점을 둔는 작품인데 한번 먹을 찍어서 마음 심자까지 끝까지 부절 안 되고 정심. 네, 네. 그 정심 고요한 마음, 네, 고요한 마음을 나타낸 건데 마음 심자가 심장 모양에 근문에서는 점 하나 찍고 요런 하트 모양 같은 것이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으로 심장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나타낸 거고 이거는 필력을 감상하면 네, 되겠죠. 그렇네요. 예, 이 구성하고 그럼 또 여백을 이제 많이 오늘 좀 약간 배운 거지. 네. 이러한 글자들에서는 이제 어떤 그 작가의 기력 그런 걸 관점으로 보면 되고 또 색감 있는 것들은 그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있겠죠. 예. 근데 장법을 서체나 작품할 때는 서예에서는 장법이라는 것이 장법. 예, 장법이라는 게 한 그 작품을 한 공간에서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 배치하고 운영할 것이냐, 그게 서체는 뭘 할 것이며, 그 글자 수는 얼마나 할 것이며, 먹색은 어떻게 쓸 것이며, 좌우 대칭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근골 혈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허와 실은 어떻게 또 하고, 음량을 어떻게 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장법에 들어갑니다. 네. 그 초보자는 어렵겠죠. 그걸 그렇죠. 다 머리에 이어서 통찰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랜 시간 숙련하면 그렇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보통 세월로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겠죠. 네. 네. 여기는 이제 여백을 비움의 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비워지는 미학을 살리는 그런 이제 장법을 썼고, 네. 여기 있는 것은 사방에다 서양 미술작으로 사방 연속문이라 할 정도로 꽉 채웠죠. 네. 이것은 체험의 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조형적으로 장법으로 좀 대조가 되죠. 네. 나머지 전 작품 요 세 개가 나왔는데요. 예. 요거는 네. 이제 전통서예입니다. 네. 전통서인데 이 글자는 행제화 이래가지고
여기서 먹을 한번 찍어서 이만큼 여기 갈필이 돼서 더 이상 글씨 쓸 수 없을 만큼 운영해 갔어요. 네. 먹이 없어서 더 쓸 수 없을 만큼 운영해 갔는데 모두가 이제 서예 한문서예 감상하러 가는 사람들이 제일 한문서예를 어려워하고 잘 안 가는 이유가 기대하는 네, 이유가 한자를 모르고 해석이 안 되고 그렇지. 거기에 이제 먼저 부담을 느끼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게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을 정도로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일단 우리나라는 서예 예술을 승화시켰습니다. 네. 일본은 서도, 중국은 서법입니다. 그러면 서예만 예술로 승화를 했다면 이 서예가가 먹을 찍어서 어떻게 운영해서 필력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미학적인 조형성을 일으켜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나 네. 그런 걸로 미술적으로 한번 딱 보면 돼요. 그렇죠. 미술적으로 여기서 이빨을 보니까 와, 이 뭐가 흐름이 색깔이 여기서 다 색이 다르잖아요. 운영의 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운영의 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천먹보다 끝나고 다시 또 먹물을 찍고. 찍었지만은 이 천보다는 먹물이 많지가 않죠. 그러면 이 먹물을 요 굵기에 이 먹물 정도를 여기 한다면 똑같은 요런 음이 두 개가 들어가요. 네. 그럼 리듬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예. 이것도 음양, 하나의 장법에서 예. 리듬을 타야 됩니다. 다 반복되네요. 음양이. 굵기의 예. 리듬을 타야 되는데 요거보다는 처음 먹을 찍지만 여기에서 써니로가 이제 두 번째 먹을 찍게 되면 이건 좀 색이 다르죠. 그리고 쭉 가서 여기까지 또 그 다음에 또 찍어서 이렇게 운영해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눈이 탁 뜨이는 먹색이라든지 뭔가 눈이 탁 뜨이는 글자가 는 또 묘미가 있네요. 네, 다 가르쳐 드리면 신비성이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아주 어려운 난 서예라고 생각했는데 또 흥미롭고 재미가 느껴지네요. 예. 역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무질합니다. 서예 세계가 색도 무지면 예. 검은 거라고 인정만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아, 통과. 네. 이 작품은 네. 이제 뛰어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으로 넘어가는데 네. 요것도 역시 검문서체의 기도라는 네. 기도는 우리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기도를 하는데 낙관에는 금오산 아래 석점은 아래하를 나타내고 넉점은 아니불자를 나타내거든요. 네. 그래서 금오산 아래 백석서시라면 흰돌서시라는 뜻이죠. 네. 한글로 하면 흰돌이고 한자로 하면 백석입니다. 그리고 치바이스가 제백석이 치바이스가 호가 백석입니다. 네. 그래서 제백석이라고 이렇게도 하는데 치바이스. 치바이스라고 네. 좀 유명한 좀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의 수성 어디에서 전시를 오래 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깁니다. 그분에 대한 거 말로 다 하기 네. 힘들 정도로 그런 분이 호를 백석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거인이 기독 신자니까 기도를 해서 학원을 설립할 때 세상에 그냥 흔한 그런 언어를 쓰기보다는 신령하고 깨끗한 걸 쓰고 싶다 이래가 기도했더니 흰돌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네. 그거 뭐 계시록에 있는 흰돌이라는 뜻이 있지만 다 얘기하면 길고 또 안 믿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지. 예. 너무 종교성을 띄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흰돌이라는 그거를 느낌을 받고 그래서 흰돌 서당 서예 학원을 구미 형곡동에서 30년간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무동으로 옮겼지만 아, 네. 예, 그것을 한자로 쓸 때는 백석으로 표현하는 훌륭하신 분이 뿌리인데, 또 상무동 가셔서 아시네요. 예, 백석으로 표현할 뿌리인데 어떤 같은 동료에서 볼 때는 자기가 얼마나 치바에서만큼 유명해서 백석을 쓰느냐 조금 비웃음이라 할까 조금 가소로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남이 뭐라 하든 제 소신은 분명하니까 네. 나도 백석이다. 왜 흰돌이다는 그걸 기도해서 얻는 이름이니까. 네. 좀 입구에 있는 주거는 예. 기도를 이 색을 배석을 표구를 이제 초록색, 빨간색 한 거는 우리 동양의 예. 그 삼원색 그 색으로서 동양성을 여기 주입하고 싶어서 배석색을 원색으로 썼고 네. 요거는 현악이라는 겁니다. 네. 이 현학. 악자는 뭐 이 한 글자가 풍요악도 되고 그 다음에 즐거울 낙자도 쓰고 그죠? 네. 낙 그다음에 요자도 씁니다. 네, 좋은 요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악 이래가 즐겁다는 뜻으로서 왜 악기를 켜니까 즐겁잖아요. 네. 실사고 악기 모양이고 손을 나타내는 부수인데 손으로 악기를
켜니까 즐겁다는 그 현악을 나타낸 네. 글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기 기둥에 이게 아주 저 해야스러운 작품이 예. 이거 마무리로 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서체는 금문서체지만 현대서예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바탕을 역시 묵상이라는 글자인데 묵상을 깔고 그 위에 글자를 올렸는데 네. 이 묵자는 잠잠할 묵자인데 옆에 거를 가리우면 이게 금을 흑자가 됩니다. 네. 흑자는 밑에 불화 넉점은 불화로 읽는데 넉점이 불이 있고 위에는 솥을 나타내는 그런 자 형태인데 솥에 옛날 뭐 시골에서 뭐 쇠솥 같은 거 걸어놓고 불을 떼잖아요. 네. 그 쇠솥을 걸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니까 손 밑이 시커멓게 끓음이 앉았다는 얘기의 금을 흑입니다. 근데 불을 떼고 따뜻한 아궁이 옆에 개가 앉아 있습니다. 네. 개는 뭐 따뜻한 데 있으면 졸음을 할 뿐이지 멍멍 짖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개가 따뜻한 아궁이 옆에 있으니까 따뜻해서 잠잠히 잠들어 있는 잠잠할 묵. 그 다음에 이것은 나무목 옆에 있는 묵자가 있으니까 서로 상자가 되겠죠. 나무에서 서로 바라보는 서로 상. 네. 그런데 밑에 심장이 하나 더 있어요. 마음심이. 네. 그러면 우리 생각은 가슴에서 붙으니까 머리부터가 아니라 심장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이 마음 심자가 붙어서 생각할 상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글자를 합하면 묵상이겠죠. 네. 잠잠할 묵에 생각할 상이니까 잠잠히 생각한다. 그 기도도 묵상에 들어가겠죠. 네. 예, 그런 어원을 가지고 그 있습니다. 표고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예. 이것은 아크릴 표고라고 해서 그림하는 미술가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하는데 이 표고의 비단 여백의 색깔은 삼배 처리로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두 컬러로 절개해서. 네. 그래서 조금 이것도 현대적으로 현대 아파트라든지 젊은이라든지 그런 데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네. 쪽으로 표고를 그렇습니다. 여기도 둘러가면서 4개의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창조라는 근문을 한글로 창조를 쓰고 근문 서체로 창조를 흙과 백으로 넣었는데 네. 꽃집창에 칼이 있는 겁니다. 이 칼이 보이시죠? 네. 검정색으로 칼이 있고 꽃집이니까 뭐 창고 같이 뭔가 네. 짓는 그런 집입니다. 알겠습니다. 칼로 짓는다는 거.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창조. 여기 이제 작품들 멋지게 다 봤는데요. 이제 네. 마무리 한 30초간 오늘 정말 잘 들었고요. 앞으로 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종교인들이 다 인정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전시를 해보고 하니까. 그래서 뭐 절에 다닌다고 성경을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고 김천 직지사 어느 암자에 갔더니 스님 암자의 주인이라는 분이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책상 위에 네. 얹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한문 성경을 구성이 좋은 한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형상적인 네. 현대서예적으로 많은 작품을 어려운 성경을 승화시켜서 네. 세계를 한번 같이 아유, 네, 울리고 좋습니다.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리를 좀 더 부드럽게 예술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사명 그걸 예. 가지고 싶습니다. 예, 오늘 너무 멋진 작품 잘 감상했습니다. 좋은 소리도 감사하고요.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이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